안녕하십니까. 네, 이용훈 관세사입니다. 자, 드디어 2021년 38회 관세사 2차 시험이 지난 6월 26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그동안 날도 더워지고 또 마스크 쓰시고 코로나에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결과는 나와 봐야 되니까 지금은 좀 침착하게 이제 시험 끝나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손에 잘 안 잡히실 거예요. 다시 공부를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일단 좀 침착하게 기다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일단 무역실무 제38회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문제도 참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제집을 딱 받아든 순간 허걱, 이게 뭐야? 많은 반응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고, 운송에서 일단 50점짜리 문제가 나왔죠. 근데 굉장히 수험 목적상으로는 좀 지역적인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고, 물론 실무적으로는 운송 부분이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 운임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운송에서 이제 50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어떠한 협약이 큰 개정이 생겼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일단 항공협약, 몬트리올 협약에서 일단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자, 일단 물음 1 보시면은 재정 목적, 그리고 2번 각 장의 제목, 3번 1조 1항의 적용 범위. 자, 일단 재정 목적이랑 제1조 1항의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압축 정립한 시간에도 문제화 해가지고 이제 풀어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각 장의 제목, 이건 뭘까요? 참. 저는 딱 요 각 장의 제목 이 문제를 보고 와,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까지 낼 수가 있었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거의 좀 비판을 하자면 초등학교 어떤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제목들을 쓰시오, 거의 이런 수준의 이게 과연 전문직 시험이 맞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마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이거 작성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정 목적이랑 적용 범위는 완전히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가로 2번은 다 작성을 못했다, 2번 작성 못했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붙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물음 2번도 충분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던 분들은 다 작성 잘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책임원칙, 면책사유, 청구기간, 제소기간, 이거 우리 또 기본 시간에 공부했었고, 또 압축정리방 때 문제화 해가지고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분이시라면은, 물론 공부를 이 몬트리올 협약 자체에 대해서 타 협약에 비해서는 그 공부 시간 자체가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으신 분들은 또 충분히 작성 잘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이렇게 문제 나올 만해요. 10점짜리로도 문제 낸 적이 있었고요. 자, 물음 3번은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너무 좀 실무적인 내용인데 아마 이 문제도 거의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좀 작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공화물 운임 중 부대 요금, 우리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험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어떠한 내용들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되냐? 항공화물 운임이나 해상화물 운임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모른다고 당황하고 아무것도 안 쓰냐? 그게 아니죠. 해상 운송의 부대 운임을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서술을 하셨으면은 그래도
뭐 20점을 다 맞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어느 정도 점수는 가져갈 수 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최근에 문제가 어떠한 이런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전혀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50점 문제 역시 어떤 이해력과 판단력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대신에 뭐 기본을 충실히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 분이라면 물음 1에 가로 2번 그리고 물음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작성을 잘 하셨어야 합격에 더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2번 보실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부담금 납부 의무자. 자, 얘도 좀 거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 미시적인 문제였죠.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기출 1순위였죠. 뭐 거주자, 비거주자. 근데 올해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얘도 뭐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은농, 신산수 해가지고 이제 은행, 농협은행, 그리고 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뭐 신용산업 부분,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수출은행 뭐 등등등 있는데 5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5개 쓰면 점수 다 주겠죠. 문제 자체에서 법 제21조인지 0 제21조인지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작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요새 코로나에 무슨 핀셋 방역도 아니고 너무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문제를 낸 그런 느낌이네요. 자, 문제 3번. 문제 3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였고, 물론 지연 승낙이랑 부가 조건부 승낙이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승낙기간 결정 그리고 기산일 관해서도 1차 때부터 충분히 많이 강조를 드린 부분입니다. 역시나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들고, 이런 부분을 누가 더 잘 썼냐 못 썼냐가 결국에는 이제 점수를 더 높게 받냐 아니면은 점수를 낮게 받냐가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 얘는 제가 1순위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드렸던 문제죠. 14조, 15조, 16조 연결해가지고 UCP에 나온다면 무조건 1순위다. 근데 16조에서 나왔어요. 나왔고, 얘도 충분히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이라면은 자세하게 서술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4번 이런 데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딴 데서 변별력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막상 답안지 보면은 제대로 서술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잘 쓰셨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 5번. 대외무역법상 수출 수입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 4가지 쓰시오.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얘 역시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단순 암기에도 단답형 주관식 외국환 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CIF 규칙에서의 복수의 운송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인코텀즈 개정되면서 CIF 규칙에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그리고 뭐 복수의 운송인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문제였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전문직 시험 문제다운 문제가 문제 6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되어야 저희 시험 수준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 총평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심하셨을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일단 지금 시험이 끝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고, 시험장에서 끝까지 정말 전날
그리고 시험장 아침 들어가는 아침, 점심 철저히 고립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변에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철저히 고립하셔가지고 혼자 공부하시고 혼자 진행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어가신 분이 좋은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관세법도 제가 문제를 보니까 와 이건 뭐 공부를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1년을 했든 너무 단답형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HS가 이번에 좀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죠. 아마 HS에 많은 분들이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관세법이랑 무역실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뭐 어떤 전문직에 어울리는 암기, 이해력, 판단력 이러한 문제를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단답형 주관식형의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면 저희도 수업 목적상으로도 그렇게 맞춰서 단답형 주관식으로 형태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목적을 달리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내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는데 최근 한 2, 3년 출제 경향은 계속 이렇게 예전 시험 문제랑은 확연하게 좀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고 나셔가지고 좀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하지만 뭐 출제 경향을 비판하시기보다는 뭐 앞으로는 이 경향에 맞춰서 이제 공부하셔야지 좀 합격하실 수 있지 않나 싶고 비판은 나중에 관세사 되셔가지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시험 끝나시고 이제 합격을 하실지 나는 100% 합격이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은 그 누구도 없으실 거예요. 일단 그동안 수험 공부하시느라 좀 못하셨던 그런 것들 하시면서 좀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 침착하게 합격자 발표 기다리시면서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38회 관세사 2차 시험 무역실무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